조국 체제 법무부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치행정이 아닌 조국 일가를 위한 법치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체제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조국과 조국 일가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자마자 한다는 것이 피의사실을 공표를 제한을 하겠다. 알리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공보준칙으로 불리던 검찰의 대언론 지침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이 해당 조항은 국회 입법 없이 장관 권한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피의사실 비공개 추진을 두고 조국과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지키기에 법무부가 나선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의사실 비공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포토라인에 못서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그리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 실명 공개 금지, 그리고 수사 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조국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위 의혹,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마자 마치 자신의 일가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조국의 셀프 방어에 이용 가능한 것이고요. 지난 14일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촬영 금지, 일정 공개 금지, 피의사실 유출 시 감찰 명령 등 신설규 중에 첫 적용이 향후 정경심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과 함께 정치적 오해를 사기 좋은 입장이라는 것을 조국과 현 여당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총장보다는 제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발언들은요, 야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온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자, 조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조국과 조국 부인이 이해 당사자인 수사 상황에서 공보를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조국을 위한 훈련 개정으로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보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새 훈령에는 오보를 방지하는 방안은 빠져있고 오보 후에도 검찰 측에서 오보라는 것만 답변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뭔지 아세요? 프라다 신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올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집어던진 것 같은데요.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저거 과거에 아닙니까? 최순실 씨 벗겨진 신발. 그래요. 최순실 벗겨진 신발이. 저런 것까지도 다. 예, 저런 것까지 그때 들어갈 때 사진 찍다가 그냥 막 기자들이 몰려서 질문하고 그러다가 그 최순실 씨가 그 신발이 벗겨져 갖고 신발을 벗은 채로 조사받으러 들어갔어요. 아, 맨발로? 그럼요. 이거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사진 찍고 막 질문하고. 그런데 지금 조국은 자기 부인 보호하려고 이렇게 촬영 금지, 피의사실 공포 금지. 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 지금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분명히 있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전에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이제 언론의 자유, 뭐 이제 하는 거, 취재의 자유,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이 정권 들어서 있었던 그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뭐 생방송처럼 이제 그 피의사실 공포, 뭐 삼바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게 너무 심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이 포토라인이다 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사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은 있었던 건 맞죠. 네. 근데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도 지금 피의자가 신분이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부인은 현재 피고인 아닙니까? 그런 사안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피의사실 공포죄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공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그 현재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야 되는 거 맞죠. 그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고, 특히 자기 이 정권에 불리한 상황에서 이거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조로남불이죠. 그러니까요. 예. 조로남불. 예. 황당하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서 잠시 문재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뻔뻔합니다. 네. 요즘 경제가 어렵죠, 여러분들? 예, 힘들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내년 문재인의 월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나. 해외여행만 주구장창 다니고 있는, 또 지금 조국과 연관될 가능성이 많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겠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재임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권 끝나고 나면, 아니면 내년 총선 승리하고 나면 야당이 뭐 끝나는 정권입니다.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데, 자, 월급 올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이거 말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일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 괜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다니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재인의 연봉이 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600여만 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따르면 내년 문재인의 월급은 1,985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 시 2억 3,831만 원으로 올해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국무총리 이낙연 연봉 얼마나 받을까요? 내년도 이낙연의 연봉은 1억 8,474만 원으로 올해보다 474만 원이 인상됐고요. 반면 화제의 인물 조국의 연봉은 1억 3,585만 원입니다.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연봉은 이에 못 미치는 1억 121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연봉 인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이 휘발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해찬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문재인 정권의 뚝심 있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발언하는 걸 보면. 한편 이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이 0.5% 상승했고 실업률은 1% 하락했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는데요. 이해찬 대표 여기에다가 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청년 근로자와 고용보험가입자가 각각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가 팩트 폭행을 하고 나섰습니다. 고용이 45만 명 늘었다는 통계는 작년 8월 취업자 증가가 3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이었던 점 때문에 올해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며 일자리 증가 45만 2천 명은 이 중에서 60대 이상이 무려 39만 1천 명입니다. 알바자리죠. 알바자리. 이것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구직 담념자가 54만 2천 명, 구직 활동을 일시 중단한 취업수 인구가 217만 3천 명으로 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 작성 후 문재인 정권의 경기가 가장 안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이해찬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소득이 증가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저소득층들은요, 소득이 급감을 했고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정책 감소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한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끝이 아니군요. 국내 10대 그룹 상반기 영업이익이 45%가 감소를 했고요. 인건비는 7%가 증가를 했습니다. 게다가요, 대기업 3곳 중 한 곳은 작년보다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 분석 사이트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10대 그룹 채용 인원은 1.1%가 증가하였으나 인건비가 7% 이상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준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졸자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줄인다는 기업이 33.6%, 늘린다는 기업은 이 절반 수준인 17%에 불과했습니다. 아하. 채용을 줄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상황 악화가 절반에 가까운 47.7%,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15.9%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변호사님. 네. 글쎄 말입니다.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월급을 대부분 내리는 추세고 동결하는 추세 아닙니까? 요즘 예, 예.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뭐 근데 대기업이야 경제가 안 좀 좋으면 올라가지만 사실은 고위공직자들 예. 이제 연봉을 동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본인부터 이제 그렇죠.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을 그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되는 거고. 예. 저도 이전에 그 공공기자관 그 기관장 잠시했습니다. 예. 했습니다만 초장에 법률구조공단. 예, 거기에 그 연봉이 동결됐었어요. 네.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뭐 그냥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 왜들 이럴까? 아니, 경기가 더 나빠졌는데. 예. 그 지금 리더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돈 챙기려고 하나? 이거 뭐 자기네들 잡혀 들어가기 전에. 사실